여러분은 수많은 거절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거절의 바다에서 헤쳐나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민의 독서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씩 매주 목요일 영어민의 독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어느덧 2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네, 오늘은 지난번 2주 연속해서 제가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내용에서 추출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칼럼니스트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콤 글래드웰의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칼럼니스트만큼의 흡입력은 저는 사실 떨어지지만 이 책 내용만큼은 정말 영업하는 사람, 세일즈맨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여기 책 내용 속에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어떤 결부되는, 제 경험과 결부되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마음 먹고서 이게 한참 걸렸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게 보통 한 권의 책을 한 번에 방송에서 소개하는데 이 책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고민 끝에 그냥 3편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민의 독서 18번, 19번, 오늘 20번까지, 그러니까 그 3개의 방송에서 3편에서 이 다니엘 핑크의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3대 조건, 요거는 이제 3가지 조건은 18번째 방송에서, 그리고 19번째 방송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가,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가, 요 주제를 다뤘고,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서 소개했듯이 거절의 바다를 헤쳐나오는 방법, 회복력에 대한 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얘기하는 회복력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요소를 먼저 좀 얘기하거든요. 14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전에 필요한 요소,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자기 대화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하고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참가자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다음 중 하나를 골라서 20번씩 쓰게 했습니다. Will I?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 무장의 첫 2단어죠. Will I?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I will. 나는 해낼 거야 라는 서술형 문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I 혹은 will. 이렇게 3가지 이제를 나눠서 뭐라고 해놨냐면, 결과는 앞의 실험과 비슷했다. Will I, 즉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문으로 쓴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약 2배 정도 문제를 더 많이 풀었다. 의문문으로 된 자기 대화로 문제에 접근한 참가자들이 비교적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복돋우는 평서문의 자기 대화를 한 참가자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 원인을 2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문문은 그 형태만으로도 대답을 이끌어내며 그 대답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리고 둘째, 의문문은 동기를 되짚어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평서문, 결의문, 이런 어떤 문장보다 내적인 대화를 할 때 의문문이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도 굉장히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특히 세일즈 조직에서는 이제 그런 구호도 하고 이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 핑크는 우리에게 질문을 감히 던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최선일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을, 자기 암시를 거는 게 최선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문문,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던져보는 게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방금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필요한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154페이지 이렇게 돼요. 사후에 필요한 요소 긍정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설명 방식을 사용하는 세일즈맨이 그렇지 않은 동료보다 보험 상품을 더 많이 팔았고 더 오랫동안 직장에서 살아남았다. 게다가 설명 방식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보험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평가만큼이나 정확하게 업무 실적을 예측해냈다. 이 같은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낙관주의는 허망한 정서가 아니다. 낙관주의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끈기를 길러주고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주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긍정적인 설명 방식의 장점이라는 거죠. 낙관주의가 허망한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그죠? 자기의 어떤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자기 대화, 그리고 사후에는 뭐다? 긍정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예. 그 방식들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설명 방식 수정하기라는 건데 163페이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한 후 각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현명한 방안을 떠올려보라. 첫 번째, 영구적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대답이 뭐냐면, 그래, 나는 타인을 움직이는 기술을 영원히 상실해버렸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대답은 이거라는 거죠. 아니야, 어제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기운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부적절한 대답은 뭐냐면, 예를 들어보면, 그래, 이 분야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을 거야. 부적절하다는 거죠. 바람직한 대답은 뭐다? 단지 저 남자가 좀 멍청했던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개인적인 문제인가? 부적절한 대답은 뭐냐면, 그래, 내가 제품 소개를 엉망으로 해서 저 남자가 이 제품을 안 산 거야 라고 대답한다면 부적절한 거고요. 바람직한 거는, 아니야, 내가 설명을 더 잘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남자가 진짜 거절한 이유는 지금 당장 이 제품을 구매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설명하셔가지고는 회복력이 더디다는 거고요. 거절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긍정적으로 설명하라 라는 얘기를 다니엘 핑크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거절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 회복력으로서 뭐다? 스타트하기 전에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자기 대화. 두 번째, 사후에는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설명해라. 그리고 제가 샘플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책을 제가 총 3회에 걸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제가 총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셀즈맨에게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둘 만한 문장이라서 마지막에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잠재 고객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사도록 설득하는 일 같은 전통적 세일즈에서부터 딸에게 숙제를 하라고 설득하는 일 같은 비판매 세일즈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움직여야 할 때마다 진정한 서비스의 핵심인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 그 질문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만약 당신이 팔려는 것을 고객이 사기로 결정한다면 그의 삶이 개선될까? 두 번째, 이 거래가 끝났을 때 세상은 거래 이전보다 더 나은 곳이 될까? 이 말이 참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네, 다니엘 핑크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이 거래를 통해서 상대방의 삶이 좋아지겠는가? 두 번째, 세상이 더 나아지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장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